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분고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가시리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여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시적 대상인 님이 화자를 버리고 떠난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이 무죄, 이별의 상황 속에서 님을 적극 만류하지 못하고 자신의 슬픔을 안으로 다독이면서 체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재회에 대한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는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증질과 대평성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첫 어절 가시리는 가시리 있고의 축약형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읽으면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라고 운율을 맞추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반복법이 사용되었고 가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별의 상황을 거듭 확인하여 이별을 원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행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대답이 필요한 물음이 아니라 제발 떠나지 말라는 애원이 담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은 흥을 돋우기 위한 여음이라고 할 수 있고 투식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음이란 소리가 그치거나 거의 사라진 뒤에도 아직 남아있는 음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여운이나 여향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투식어는 문학에서 형식처럼 굳어진 틀로 된 어투로서 특히 고려가요의 행 끝에 여러 차례 붙어있는 나는 또는 시조 종장 첫 구에 흔히 쓰이는 두어라 따위를 말합니다. 1년의 운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는 332조 3음보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에서 3, 3, 2조의 음수율을 확인할 수 있고 끊어읽기, 즉 호흡의 단위도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음보이 운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어절이 리듬감을 가지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이러한 율격구조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러한 AABA 구조를 말로 풀어 표현하면 반복, 반복, 변화, 반복이라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반복과 변화의 율격 구조는 다양한 노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요에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라는 표현도 있고 경북 경산 민요인 시집살이 노래에서도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와 같은 표현이 쓰였으며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작품에서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 김소월이 산유화에서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볼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박두진의 해에서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라고 하여 모두 다 AABA 구조, 즉 반복과 변화의 율격 구조를 사용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후렴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증질과 대평성대는 고려가요의 후렴구이자 조응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응구는 시에서 흥을 돋우기 위하여 운율 조성의 보조수법으로 넣는 구절로서 우리나라의 민요, 고려가요, 별곡 채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음악적 선율을 말로 옮겨 놓음으로써 시의 가요적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는 감탄사이고 증질가는 악기의 의성어입니다. 또한 대평성대는
나라가 태평하고 융성한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며 이별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표현이 들어있는 까닭은 가시리가 궁중학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금의 덕이 태평성대를 이룰 정도로 높다고 칭송하기 위해서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백성들이 염원을 담기 위해 추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가시리는 가시리 입고의 축약형으로 가시렵니까의 의미입니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여기에서의 나는 여음이고 투식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ABA의 변화와 반복 구조로 운율이 질서화되어 있고 이별의 상황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이별을 원치 않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답이 필요한 물음이 아니라 제발 떠나지 말라고 하는 애원이 담긴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후렴구는 감탄사와 악기의 의성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태평하고 융성한 시대라는 뜻의 태평성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이는 노래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후대에 궁중의 악곡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후렴구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서는 화자가 이별을 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애원과 안타까움을 살펴봤습니다. 2연입니다. 날너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연의 일행에서 나더러 어찌 살라 하고 라는 표현에서는 화자가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원망의 태도는 여러 작품에서 드러나는데 백수강부의 아내가 부른 고대가요 공무도화가에서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는 화자의 애원을 뿌리치고 물을 건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남편을 원망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려가요 서경별곡에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님을 태우고 강을 건너게 해주는 뱃사공을 원망하는 부분이 있으며 조선시대 가사 헌안설원의 규원가에서도 가정을 외면하고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야유원에 나가 정처 없이 풍류를 즐기는 남편을 원망하는 태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의 두 번째 행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이라는 표현은 1년의 이행과 동일한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연의 첫 번째 구절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의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고 1년의 이행을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슬픔과 그 한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연에서는 화자의 슬픔과 원망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년입니다. 잡사 두어리만 하는 선하면 아니올시라 님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려워. 여기에서는 붙잡지 못하고 님을 떠나보내는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고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다는 표현에서 떠나는 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는 님을 붙잡지 않고 보내는 화자의 순종적인 태도와 이러한 슬픔을 절제하여 드러내 보여주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자의 태도는 현대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시리에서는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낸다는 점에서 자기 희생을 하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작품의 전체 맥락과 행간에서 추론할 수는 있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나 지도서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현재 접하고 있는 텍스트에서 안내하는 방향에 따라 능동적으로 해석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자는 떠나는 님을
붙잡아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하여 아니올까 두려워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님을 보내는 아쉬움을 절제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상황에 대한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화자의 태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년에서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의 절제와 체념의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사연입니다. 셔론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쇼오쇼셔 나는 서러운 님을 보내드리오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소서. 이 부분에서 서럽다라는 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서러움의 주체가 화자인 경우와 다른 하나는 그 주체를 임으로 상정한 경우입니다. 먼저 서러움의 주체가 시적 화자인 경우에는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임을 보내드린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서러움의 주체가 임이라고 상정한 경우에는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을 보내드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러움의 주체를 시적 화자로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서러움의 주체를 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연의 이행에서는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재회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떠나간 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러한 재회의 태도는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동짓달 기나긴 밤이 한가운데를 잘라내어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고운님 오신 날 밤이 되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종장에서 임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전문학 이별시에서 떠나간 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여 꿈속에서라도 님을 보고 싶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만남의 공간이 꿈으로 설정되어 있고 흔히 드러나는 표현이므로 함께 엮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셔론님 보내옵노니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러움의 주체를 시적 화자 그리고 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로 해석할 경우에는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임을 보내드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주체를 임으로 상정할 경우에는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을 보내드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주체를 전자로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후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즉시 돌아서서 오십시오. 임과의 재회를 기원하는 뜻으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화자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별의 정원을 노래한 우리 시가에서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정서나 태도가 형성화되는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의 정원을 노래한 고대가요에는 공모도화가, 황조가, 그리고 정읍사가 있습니다. 공모도화가는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화자이고 남편의 죽음을 체념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만류를 외면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남편을 원망하며 슬퍼하다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화자가 남편을 만류합니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라고 해서 시적 대상인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가시님을 어이할꼬라고 네 번째 구에서 화자가 말하면서 사랑하는 님의 죽음을 체념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만류를 외면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조가는 이별시에서 드물게 남성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한 여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상황 속에서 체념과 허탈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수정답게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리와 함께 돌아갈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래의 3구와 4구에서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와 슬픔 그리고 체념과 허탈함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도화가와 황조가의 이별의 정화는 백제가요로 추정되는 정읍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고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그 아내가 산 위의 바위에 올라 남편이 간 곳을 바라보며 밤길을 오다가 해를 입진 않을까 염려하여 달에 의탁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화자는 여성이고 행상 나간 남편에 대한 염려와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원하고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망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추오시라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에서는 아내가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기원을 달님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제 여러신고요 진대를 드디올시라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진 곳, 즉 어두운 곳을 디딜까 두렵다는 아내의 걱정과 염려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거는데 점그르시라 어느 곳에나 짐을 놓으십시오. 내 남편이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렇듯 시장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의 아내가 결국 산 위에서 망부석이 되어 남았다고 하는 망부석설화가 전해집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공모도화가와 황주가는 모두 다 화자가 상황에 체념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염려와 기원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정읍사는 공모도화가와 황조가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가실이 서경별곡과 같은 고려가요가 있고 한시에서는 송인과 같은 작품이 이별의 정환을 잇고 있습니다. 가실의 화자는 여성입니다. 님을 떠나보내며 체념하고 나더러 어찌 살라 하고 가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떠나더라도 바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재회를 소망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 노래의 두 번째 연에서는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찹사와 두어리마 선하면 아니 올시라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혹시나 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어 다시는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가시리의 3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님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감정의 절제와 체념의 정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셔론님 보내음너니 가시는 듯 노셔오셔셔 서러운 님을 어쩔 수 없이 보내옵나니 가시자마자 곧 돌아오십시오.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가자마자 곧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별 후에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경별곡은 고려가요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여성 화자이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님에게
울면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정서와 태도는 이별의 거부와 적극성이고 원망의 정서도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경별곡에서의 원망의 정서는 공모도화가나 가시리 그리고 규원가에서 드러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작품들에서의 원망의 정서는 시적 대상, 즉 화자가 임에 대해 서운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서경별곡은 떠나는 님을 배에 싣고 강을 건너는 뱃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경별곡에서의 원망의 대상은 2인칭 시적 대상이 아니라 제3자라는 점에서 앞선 작품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는 주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경 즉 평양이 서울이지만 닷꼰대 아질가 닷꼰대 쇼성경 고의 말은 새로 닦은 곳인 소성경 즉 평양을 사랑합니다마는 여해물온 아질가 여해물온 질삼배 바리시고 임과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 우러곰 존니노이다. 나를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년의 마지막 구절에서 울면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입니다.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넓은디 몰라셔.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 내어 아질가 배 내어 노한다 사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가시 아질가 네 가시 럼란디 몰라셔. 네 아내가 음란한 줄도 몰라서 멸배의 아질가 멸배에 연진다 샤공아.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나의 님이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배 타들면 아질가 배 타들면 겉골이이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그 꽃을 꺾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경별곡의 3년에서 님을 배에 싣고 떠나는 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상의 송이는 우리나라 한시 중 이별가의 백미로 평가되는 칠원절고 중의 하나입니다. 여성화자이고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하여 애절함과 슬픔의 정서를 형상화하였습니다. 비갠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남포에서 님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슬프다는 정서가 형상화되었습니다. 대동강물은 그 언제 마를 것인가? 이별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질 것인데 이별의 공간인 대동강에서 님이 떠나가는 상황을 맞이하며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리에서는 체념이 공모도화가와 황조가의 체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리에서는 다른 작품과는 달리 재회에 대한 소망을 밝히고 있고 임에 대한 원망의 태도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시적 상황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의 적극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서경별곡의 화자가 갖는 태도가 비교적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고 원망의 대상 또한 제3자라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어로 넘어오면 홍랑과 황진이의 시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홍랑의 맷버들 가래 꺾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여성이고 이별의 상황 속에서 체념하고 떠나는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소박한 자연물인 맷버들을 통해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산버들 중에 좋은 것을 골라 꺾어 님에게 보내니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쇼셔. 주무시는 방의 창가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면 나를 본 것처럼 여겨주세요. 소박한 자야물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랑의 맷버들에서 주로 체념과 슬픔의 정서가 두드러진다고 하면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는 떠나간 임에 대한 기다림의 태도가 들어가 있고 어저 내일이야라는 황진이의 시조에서는 임과의 이별 후에 임을 붙잡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동짓달의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펴리라. 고운님 오시는 날 밤이 되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 노래에서는 님이 떠난 부재의 시간을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넣어두었다가 고운님이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님에 대한 재회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안설원의 규원가는 조선시대의 봉건사회 속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장으로 인해 고통받는 규방여인의 한스러운 삶과 정서를 간곡하게 표현한 가사입니다. 화자는 여성이고 작품 전체에서 상황에 대한 체념과 자탄의 정서가 지배적이고 특히 성실하지 못한 남편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광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하야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시샘이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푹 지나듯 봄바람과 가을물 곧 세월이 베이 오리 감기는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니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거구나.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두고 보기도 싫은 모습이 되었구나. 내 얼굴 내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소냐. 내 얼굴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참귀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스스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심이 많아서 아름답던 얼굴이 보기 싫게 되었구나.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냐. 스스로 부끄럽구나.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상황에 대한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망의 정서가 들어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원가의 원망의 대상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고 다른 하나는 꿈속에서 임을 만나려고 했지만 풀벌레 소리로 인하여 이조차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지는 입소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335 야유원의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막은 편으로 어데어데 머무는고 호사스러운 차림새로 어디에서 머물러 노는가. 이 부분에서는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술집을 전전하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이나 보려 하니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고 하였더니 바람의 뛰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는 무스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어난다. 무슨 일로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가. 이 부분에서는 잠이 들어 만남의 공간인 꿈속에서 님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바람이 지는 입소리와 풀 속에 오는 벌레 소리로 인하여 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입과 즈음생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7월 7석 1년에 한 번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렵관데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려졌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쳤는고 온다 간다 하는 소식마저 그쳤을까? 이 부분에서는 7월 7석에 한 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의 처지와 비교하여 임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기에 자신을 보러 한 번도 오지 않느냐며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홍랑의 맷버들 가래 꺾어도 상황에 대한 체념이 드러나고 규원가에서도 상황에 대한 체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규원가에서는 공무도화가나 가시리에서처럼 원망의 대상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님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반면에 꿈속에서라도 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이를 방해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입과 그리고 풀벌레들, 즉 님이 아닌 제3의 대상을 원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서경별곡의 화자가 3년에서 뱃사공을 원망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비교하며 확인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고전시가에서 드러나는 이별의 정화는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진달래꽃의 화자는 여성이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약 이별을 하게 된다면 체념하여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떠난 님을 축복하며 인고와 희생을 통해서 끝까지 님을 사랑하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없이 고이 보내준다는 점에서 체념의 정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분신인 꽃을 뿌리고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는 데에서 화자의 자기희생의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님이 떠난다고 하면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에서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는 에이블비, 즉 인고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체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떠나는 님의 꽃을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며 축복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화자를 위해 꽃을 뿌리고 그 꽃을 밟고 가라는 표현 속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승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만약 나에게 이별이 찾아온다고 할 때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는 인고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모도화가 황조가 가시리, 홍랑과 황진이의 시조, 규원가로부터 이어진 체념의 태도는 현대시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져 있으며 스스로를 희생하고 슬픔을 참아내겠다는 태도는 전통문학의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보편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환이 집약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가시리, 서경별곡,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진달래꽃과 고려가요인 서경별곡은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환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서경별곡의 화자는 가는 님에 대한 하소연, 다짐, 원망,
그리고 질투심까지 나타내는 반면에 가실이나 진달래꽃의 화자는 님을 고이 보내드린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또한 가실이는 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언제까지나 이별의 슬픔을 인내하겠다는 진달래꽃의 화자와 태도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